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민우회 활동가 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저는 약간 발표의 자리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자리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PPT도 없고 유인물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 발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집중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수를 써야 될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고요. 저 민우회도 이제 이 네트워크에 같이 함께하고 있고, 저는 이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은 약간 왜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왔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성불평등한 사회가 많은 여성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교육 측면에서도 개입해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자리에 저는 그 정부 관계자분도 와 계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꼭 와 계시기를, 그리고 이 내용을 듣고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권이 이제 몸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몸 다양성, 그리고 신체 활동, 그러니까 체육이죠. 그리고 재생산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이제 성과 재생산,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민우회에서 진행했었던 사례 조사와 인터뷰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여성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 사회가 다양성을 굉장히 찬양하는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고 획일화된 엄격한 외모평가 기준에 살고 있다는 걸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 기준이 개인의 전반적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비대한 사회이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성형산업 팽창, 그리고 미디어 당국의 젠더 의식 부재 등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만족을 느끼도록 구조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2016년 13개국에 걸쳐서 1,5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브사가 진행한 연구 결과 10명 중 9명의 여성이 건강에 해롭더라도 체중 감량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놀랍지 않은 결과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거, 아주 기본적인 영역에서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훨씬 더 개인의 삶에 복잡하게 건강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는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특히 이 사회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위치를 모색해가는 시기, 그러니까 예뻐지기가 또래 집단에서 매우 큰 성취로 인정되는 시기에 10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어느 집단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민우회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사업에서 그 10대 여성을 인터뷰하는데 세 가지 소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굴 예뻐지는 거랑 날씬해지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요, 이렇게 딱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10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평가와 개조의 대상의 몸으로서 훈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고생의 비만율은 남학생이 12.2%, 여학생이 5.9%로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실제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는 살찐 상태가 아님에도 자기는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인 그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남학생이 21.9%, 여학생이 36.7%로 여학생이 14.8%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실제보다 못나고 불안전하게 여겨서 무리하고 부적절한 다이어트로 부작용을 겪거나 빈혈이나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아주 익숙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문제는 문제지, 성형 너무 많이 하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잖아 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의제로서 중대한 과제로서 인지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기는 해요.
지금 한류 아이돌 산업이랑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성형 의료 관광 산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이라는 이슈가 그러니까 제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제 심한 상황과 그 몸의 상품화와 왜곡된 재현이라는 세계의 보편성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에 영국과 호주의 국가 정책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는 왜곡된 몸의 재현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한 몸의 재현을 이렇게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패션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에 개입해서 어떤 식의 규제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싱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민우의 홈페이지에 몸 다양성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2011년에 이 몸 다양성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 그룹, 그러니까 당을 넘나드는 그 의원들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조직에는 그러니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이렇게 협력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왜곡되고 획일화된 몸 이미지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고 영향력은 어떠하고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연구를 했던 거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로 나아가고, 이것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실행 근거로 사용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제 국가 발행 보고서 이런 것을 내고, 또 주요하게는 보이지 않는 것의 비용 계산하기라는 제목으로 영국 외모 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한데요. 이것은 그 10살에서 60살까지의 여성들 49,000명, 그러니까 5개 대륙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것을 25가지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보고한 자료이고요.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소녀들을 향한 소리 없는 공격은 사회가 그들을 향해 열려 있을 그 시기에 그들의 꿈과 포부를 좌절시킨다. 이러한 잠식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 정책들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이 연구들은 소녀들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사례를 입증하고 그러한 전략들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만과 섭식장애의 경제 비용은 국민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의 지출,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잃어버린 기회들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성인과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외모와 관련된 불안의 증가, 신체 이형증, 폭식증, 충동적인 식습관, 그리고 자존감 이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체 불안전성이 도처에 증식하는 것을 비용에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로 섭식장애를 얼마나 앓고 있는가, 건강이 실제로 어떤 병을 얻고 있는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외모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족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에 대한 것에서 포함되어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데에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5가지 연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드러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식의 활동을 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여러 연구들은 여성들의 중등 교육에 참여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영국 청소년의 31%가 그들이 외모에 타인들의 이목을 끌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실 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20%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날에는 학교에 결석한다고 답했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뭐 6개국에서 10세에서 14세 그리고 15세에서 17세를 소녀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소녀들 중 60%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의 방식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활동을 회피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활동과 미래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면접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든가, 뭐 직장에서 결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제 몸무게는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녀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소녀들에 비해서 낮은 성적과 학업 수행도를 보였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종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여성들이 반드시 어떤 것을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신감 저하를 이끌고 따라서 수행에서의 능력 저하와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그들이 심리적 특권과 압박의 관점에서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고 이거는 약간 번역체라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직업 수행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연구들이 있었고, 좀 재미있던 연구가 그 자기 타자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타자화라는 용어는 자신의 몸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대상 또는 몸의 부위의 집합체로서 보는 것을, 부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로 자기 몸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생 남성과 여성에게 무작위로 수영복 혹은 배기 점퍼를 입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걸 시켰는데, 수영복을 입고 문제를 푼 학생들의 그 능력이 훨씬 더 낮게 나왔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몸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 대해서 이 연구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몸 이미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사업의 특징은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해서 진행했고, 이걸 통해서 여러 시민단체와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해서 이제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갔다는 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이 방금 말씀드린 연구는 교육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정부 발행 보고서 몸 이미지에 대한 고찰에서는 교육 영역에서 필요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몸 이미지 구축 계획을 그러니까 교육기준청의 감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인 거고, 그리고 건강한 몸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몸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초중등학교 내에 몸 이미지 관련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 몸 이미지 관련 교사가 더 많은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협력을 담보할 것,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제 강제력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들을 해나가는 방향이 있는 거죠. 영국의 PSHE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삶과 노동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질을 개발하는 교육 교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음주, 마약, 건강, 뭐 왕따 문제, 시민권, 인권, 뭐 성관계 이런 걸 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다루는 그런 교과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서 몸 이미지 관련 이슈를 많이 더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이 PSHE를 이제 필수 교과로 하면서 그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실 사례가 어떠한지도 이제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 교육 수업 내용에서 잡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기에서 네가 되고 싶은 몸 이미지를 찾아서 와봐라, 혹은 뭐 너와 닮은 이미지를 찾아와봐라라고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몸은 엄청 많은데 나랑 닮은 몸은 잡지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하고,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그런 이제 교과 자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필수로 하려는 운동과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지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포하려는 노력들,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영국과 호주의 경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2010년에 청소년부 장관이었던 이제 의원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보건, 패션,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발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몸 이미지 관련 국가 전략 제안서라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의 제안을 또 수용해서 청소년부의 장관이 이제 호주의 모든 학교에 몸 이미지 교육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는 방식의 이제 활동을 벌인다든가. 그런데 이제 역시 호주도 아쉽게도 공교육 과정에 몸 다양성 관련 내용이 유의미하게 강제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방금 말씀드린 이 국가 전략 제안서에 몸 이미지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몸 다양성을 위해서 학교가 단지 이제 교육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지금 찬찬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몸 이미지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는 그다음에 학칙에 몸 이미지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이 몸 이미지와 학교 생활의 다른 측면 간의 관련성을 깨닫는 것을 돕는다. 학교 정책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여 외모와 관련된 괴롭힘을 방지한다. 학교 폭력 반대 정책에 몸 이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이것은 가능하다. 몸 이미지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고 운동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라. 학교는 학생들이 어떤 운동복이 편안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의할 수 있다. 이는 학생회와 상의하거나 관련 학생들로 구성된 표적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체중을 재거나 신체 사이즈를 재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라. 이는 체육 수업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한 수업 시간에 종종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몇몇 학생들에게 엄청난 당혹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 모든 학생이 경쟁적이지 않고 체중 감량에 집중하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정기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다양한 사이즈의 모든 학생들이 조롱에 대한 두려움과 자의식 때문에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신체 사이즈와 모양, 인종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공공자료나 포스터를 전시하라. 다양성의 수용은 학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교직원들은 심각한 신체 이미지나 섭식장애의 조기 진단과 위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사들은 섭식장애 요소들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응급처치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교사들에게 몸 이미지 이슈가 청소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 불만족이 사회 환경에 의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교직원들이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증진하거나 혹은 신체 불만족을 강화하는 요소들에 대해 알고 있을 때 그들은 긍정적인 몸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대화할 때 몸 이미지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중요한 모델이며 자신의 몸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언어나 타인에 대한 그들의 언급은 무심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부모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들의 자녀가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키우도록 지원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최근 인쇄 자료를 이제 학교는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에게 몸 이미지와 섭식장애와 관련된 정보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몸 이미지와 관련하여 부모에 의한 정보 공유 및 대화를 도모하는 행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아주 구체적이죠. 사실 이제 이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침 방향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몸 이미지 관련한 공교육에서의 노력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큰 세 개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체육 활동에 대한 것이 있죠. 이제 한국도 83년에 가입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것에서 이제 10조 지향에서 스포츠와 체육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사실 너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민우회에서 2006년에 그 10대 여학생들 학교 체육 시간 경험을 조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여학생 2,043명을 이제 설문조사하고 9명의 교사, 8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제 여학생들이 체육 좀 싫어한다라는 이제 세간의 편견들이 있는데요. 이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 이제 여학생들은 팀 스포츠 같은 체육 활동을 사실은 즐기지만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 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또 성별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체육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옷 갈아입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혹은 이제 생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배려 없음, 그리고 이제 지역 체육 시설에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신체 활동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운동 기술이 익숙하지 않을 땐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피구 대신 다양한 종목을 배우고 싶다. 뭐 생리통 같은 거 모른 척하지 않고 잘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체육 대회가 남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여자 종목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체육교사에 대한 이제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일도 했었고. 2012년에도 이제 관련한 이제 인터뷰와 집담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초중고 교육과정 재편을 통한 여성 신체 활동 촉진 제안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신체 활동의 현격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그리고 여학생 교복 등의 복장 제한이나 신체 활동용 기구 및 복장의 낙후가 초래하는 신체 활동 제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네, 그리고 신체 활동 기회와 접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구성할 것.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여학생 리그를 운영한다거나 생활체육 동호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 체육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건강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의무화할 것.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넘어서서 전생에 걸쳐서 연속적인 신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 활동이 연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정책이나 지자체 건강증진 정책과 연계할 것 등의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체육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조치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로 계속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몸을 외모로서의 몸이거나 혹은 자궁으로서의 몸으로 인식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거의 막 체력 때문에 운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헬스장에 가면은 거의 몸매 관리에 대한 조언만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부 개개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 있는 것이고, 해외에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조치로서는 이건 이제 건강에 대한 그 조치는 아니기는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타이틀 9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기금을 지원받는 이제 공교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이 체육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에 남자 쪽에 지원금이 막 계속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딱 도입되자마자 여성 체육 쪽으로 확 무게가 실리게 되었었던 거죠. 이런 타이틀 9 같은 조치라든지,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여성들이 뛰고자 하는 그 체육관 코트를 사용할 때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어떤 물음표를 머릿속에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몸 다양성이라든가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들이 그냥 내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제 교육에 집중하는 자리이니까 많이 여기에서는 생략했었는데, 사실 더 많이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를 교육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디어나 산업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같이 변화를 모색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교육인데 지금 이런 성별화된 몸 규범을 강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정책적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한계 설정의 기준이 건강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외모 관련한 것, 그리고 신체 활동 관련한 것 이외에 이제 재생산 건강 관련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사실 예전에는 남학생, 여학생 따로 분리해가지고 남학생 이제 운동하게 시키고 여자들만 이제 월경, 생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은밀하게 교육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좀 그렇게 규범적인 몸에 대한 가치관을 주입하는 식의 이제 것이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졌다고는 하는 게 이제 신체 구조나 기능에 대한 이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재생산 건강 관련해서 공교육에서 더 많이
개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것은 콘돔 사용에 대한 것이거나 이제 피임 방법에 있어서도 콘돔만이 아니라 그 약물 같은 걸 어떻게 복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학생들의 이제 궁금증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 사실 따로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그 예전에 그 응급 피임약과 사전 피임약 그 분류 체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의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그 복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공교육에서 안 하는 게 당연하고 의사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피임약에 대한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막 하고 학생이 근데 선생님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교복 입고 어떻게 약국 가서 이거 약을 달라고 하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그거는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 약사가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약사가 설령 너에게 그런 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너의 건강과 몸에 대한 결정권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인가. 지금 너무나 멀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신 중절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공교육 안에서는 임신 중절에 대한 낙인, 공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여성들의 재생산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낙태죄,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여전히 형법상 범죄인 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교육에 당연히 이런 기조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낙태죄가 낙태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보고 있는 그 국가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 낙태죄 온존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몸 다양성 측면,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 공교육적으로 개입하는 것, 혹은 체육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몸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민되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국가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낙태죄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볼 수 있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변화 속에서 이제 몸 다양성 혹은 이제 신체 활동에서의 이제 권리, 성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이 공교육 안으로도 많이 정책적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은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